3번은 질리고 5번은 싫고 7번은 짜증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고 합니다. 제가 잡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피곤한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잔혹부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은 자신의 그릇대로만 담을 수 있는 책이라고도 평가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1인치의 전진을 위해 외로워도 꿋꿋이 최선을 다하는 힘이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저자의 말이 와닿는다면 이토록 적막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혼신을 다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고 합니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입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속에 있는 12가지 인생 조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7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 내가 지금 욕하는 사람이 미래의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큰 부자들은 사기를 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이는 작은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죠. 부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나쁜 놈들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뉴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가난한 자들은 모두 나쁜 놈이라는 말도 성립하게 됩니다. 언론에 나오는 부자들과 실제 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 2세들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흥청망청 쓰며 물려받은 사업이나 돈을 말아먹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세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물려받은 만큼 물려주려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검절약하며 돈을 아껴 쓰고 물려받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부자는 감탄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랜드 캐니언도 경비행기로 관광을 하고 알래스카도 가고 희망봉에서 일출도 보고 나니 웬만한 곳에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이 100억을 내고 우주여행을 가는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부자의 안 좋은 습성은 자꾸 자연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부자 중에는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분즈 가기를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공부 젊은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배워라. 이걸 배워서 이걸 해서 모아나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다양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은 2개의 신문을 주로 본다. 절대 신문 기사를 다 믿지 말라. 애경과 중앙. 언론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내는 기사도 있습니다. 신문의 기사는 대부분 회사 업체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싣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C와 D 같은 모든 신문에 나온 대사는 모두 보도자료입니다. 만약 A 신문에만 기사가 나왔다면 그것이 기자가 직접 발로 뛴 기사입니다.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신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나는 무엇을 했었느냐? 일단 서점에 가서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9.11 사건 때도 대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사례를 찾아보고 결과를 연구했습니다. 패닉은 기회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이용해서 이율 높은 곳에 분산해서 예금하다가 그러다가 금융위기 같은 패닉이 오면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회를 조급하게 생각하면 이 땅 한번 사보세요라는 말에 귀가 솔깃할 뿐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누가 남에게 추천하겠나. 돈. 그런 것은 자기가 산다. 돈은 벌려고 해서 벌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무조건 미련하게 모으라고 말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에는 사기가 많다. 경매 투자 모임도 마찬가지다.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친구가 돈 좀 벌자며 나에게 좋은 땅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내가 땅을 소개시켜 주겠는가? 좋은 땅이면 내가 사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물론 억대 미만인 작은 규모는 직원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다. 하지만 큰 규모라면 친구에게 소개시켜줘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 친구도 믿지 말아라. 주식 같은 경우는 사라고 권유하는 것들은 거의 그 사람이 소유한 주식이다. 이 사회에서 포수를 많이 받는 직종은 남이 써놓은 것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직종을 서류의 독자라고 부르며 이들은 사료만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 이런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CEO가 있다. 변호사나 판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서류에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자녀들 선물로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나오는 모형물 조립을 권한다. 거기에는 조립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쉬운 종류의 사료이지만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엔지니어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작자이므로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작성한 서류는 남이 알아보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설명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세상에는 나쁜 놈과 나빠질 놈이 있다. 나빠질 놈을 대비하라. 나빠질 놈은 친구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다. 나빠질 놈이 아닌 경우는 담보를 잡힐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이다.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의 차이는 미약하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미약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똑똑한 것도 좋지만 충성이 필요하다. 프로가 되려면 아마추어를 능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마추어가 너무 많이 장사를 한다. 과외를 한다면 내가 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한다. 한 달 뒤에 과외비 협상을 해보아라. 50% 인상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성공한 것이다. 부모가 꺼리더라도 학생이 잡게 된다. 다만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섣불리 시도하지는 마라.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액과 애를 가게 되면 구두를 좋은 것을 신어야 한다. 학생방에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가 보는 것은 남겨진 구두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외도 이미지 싸움이다. 좋은 차를 타고 방문할 여건이 안 된다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일을 잘하는 집은 금방 나타난다. 하찮은 실수를 하는 자들 치고 일 잘하는 놈이 없다. 똑같은 물건을 판다면 형 동생의 물건을 살 것이다. 일을 잘해야 프로다. 고민을 상담하되 솔직하고 진실되게 해라. 고객의 형 동생이 되어라.
대기 회사 의사 결정권자의 연령대는 40에서 50대이고 그들은 외로운 사람이다. 그들에게 동생이 되어 자신의 고민을 까발리라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밥도 사줄 것이다. 진아 신부는 광고 효과가 없다. TV도 별로고 차라리 라디오가 낫다.